안녕하세요. 데코디 영선 용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. 저희 수능을 앞두고 네. 제목처럼 수능 영어 최저 2등급 확보법이라는 말 요걸로 전략을 짜서 저희가 수능 문제 풀이법을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그 수능 등급들 기억하시죠? 작년 1등급, 2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죠? 작년 1등급은 4.71%가 1등급이었고 그다음에 4.71. 2등급이 17.16%였는데 1, 2등급을 이제 더해보면 22% 정도가 이제 1, 2등급이 나오는 22%. 상황이었죠. 작년 1등급 사실 작년이 어려웠다 했는데 실제로 작년 4.7%면 상대평가 때 1등급 정도 선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영어다. 그렇지. 근데 최소 저희가 뭐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뭔가 정시를 준비하든 간에 영어에서 2등급 밑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좀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순서, 전략, 그리고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등급을 꼭 맞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어떤 뭔가 근거가 있을까요? 일단 극단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31번부터 40번까지가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4점. 그렇죠. 네네.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낸다면 76점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31번에서 40번으로 잡은 건 가장 어려운 문제 구간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도 저희가 76점을 맞을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일단 76점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31번부터 40번까지 한 번으로 다 찍었다. 근데 오지선단대 한 번으로 다 찍어도 두 개를 맞춘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러면 80점은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최소 2등급,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에서 80점 이상이면 2등급인 거니까 76점에서 영어는 100점이 2점 아니면 3점이니까 뭐 어떤 번호로라도 한 번호로 찍으면 그 10문제에서 확률상 2문제는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80점이 확보 가능하다. 잘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걸로는 답이 없겠네요. 그렇죠. 일단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하고 시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듣기 안내 멘트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해야 할 게 있죠. 듣기 안내 멘트가 그 앞쪽에서부터 좀 길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첫 장이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첫 장에 이제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다가 첫 장을 넘기세요라는 문구가 뭐였냐면 이제라는 말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예요. 이제 첫 장을 이제 시험지를 넘기셔야 됩니다. 이때부터. 그때부터 저희가 언제까지를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할까요? 1번에 그 문제지를 여성분께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 첫 단어가 굿모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작년 수능지죠? 그때까지 40초, 41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. 41초. 네. 네. 그럼 그때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죠. 일단은 가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18번 문제, 글의 목적 문제, 그리고 19번도 괜찮지 않나요? 그렇죠. 글의 심정 문제. 네. 이 두 문제는 40초 안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일단 학생 입장에서 첫 장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안내 방송이 쭉 나오고 있다가 이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면 이제 한 다음에 시험지를 넘기셔서 바로 18번으로 가고 19번을 풀고 언제까지 풀어야 한다? 여자의 첫 마디가 나올 때까지 그 문제 듣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맞나요? 네네네 해서 그런 순서대로 문제를 먼저 18번, 19번을 풀고 듣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? 그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까요?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또 넘겨보시면 내용일치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네. 내용일치가 25번부터 28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일치 정답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 학생들이 25번부터 들이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도표 문제. 네, 그 도표가 생각보다 그 중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 그렇죠. 그래도 26번, 27번, 28번 이렇게 풀어내는 게 좀 효율적인 접근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택지 하나당의 호흡이 길기 때문에 띵동에서 띵동까지 저희가 다 듣는다고 해도 한 선택지에 대한 확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안 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25번 배제하고 26, 7, 8번을 해결한다는데 더 좋은 전략은 실제로 수능 시험지가 이렇게 저희가 호치케스가 아니죠? 스테이플러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거를 빼내서 옆에다가 펼쳐놓고 듣기를 풀면 그럼 훨씬 더 효율이 날 거다. 그렇죠. 네, 해서
듣기를 하는 중간에 26, 7, 8번까지 해결. 일단 5문제 해결됐네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일단 20번. 주장 문제고 선택지가 한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얘도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할 만한 문제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얘들은 도전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. 그거는 근데 일단 안정적으로 듣기에 만점이 확보 가능한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16, 17번에도 전략 하나 있지 않습니까? 16, 17번 같은 경우가 몇 번 들려주죠? 2번 들려주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사실은 다 듣고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류가 아니라서 네네. 가능하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듣기를 만점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입니다. 16, 17번을 한 번만에 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저 뒤에 장문. 네, 장문 41, 2번은 근데 좀 어렵죠. 요즘에 난이도가 많이 그쵸. 올라가지고 특히 42번 어휘가 조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복합 장문. 43, 44, 45. 네네네.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미 듣기를 하면서 몇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냐? 필수적으로는 18번, 19번, 네. 그 다음에 듣기를 하면서 26, 27, 28, 그 다음에 16, 17번을 한 번에 듣고 나서 풀 수 있는 한 20번 문제 정도. 이렇게 6개를 확보하고 거기에 조금 좀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, 기존에 안정적으로 1등급을 좀 도전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한 29번의 어법 문제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43, 4, 5번 문제에 도전을 해봐도 괜찮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듣기 전에 한 22문제 이상을 해결하고 가는 거라서 그렇다면 저희가 남는 시간이 한 44분 정도 될 건데 문제에 남아있는 수가 한 20문제, 21문제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시간 확보가 굉장히 많겠는데요. 그러면 일단 본인이 푼 문제, 아까 31번, 40번을 배제를 하고 그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 유형이잖아요. 네. 나머지 문제 유형들은 충분히 검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차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점수는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다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듣기와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봤고,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듣기가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안내방송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오겠죠? 네. 그때 저희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29번, 30번까지 가면 괜찮나요? 그 방법은 이제 학생들마다 좀 선호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. 일단 쭉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일단 주제 제목 문제들과 뒤에 이제 어법이랑 어휘 문제까지 그럼 그렇게 진행하고 바로 그럼 30번대로 들어가지는 않죠. 그렇죠. 30번대에서는 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을 올려야 하잖아요. 네. 저희가 앞에 막 극단적으로 한 번으로 찍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35번 무관한 문제 그리고 40번 요약문 얘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2문제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듣기 문제와 말씀해주신 전략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30번대 문제들에 들어가기 전에 저 뒤에 41, 2, 3, 4, 5를 전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35번과 40번 문제 정도를 먼저 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0번대 빈칸 4개와 순서 삽입 4개 요 4개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죠. 그럼 만약에 제가 좀 2등급 선에서 그러니까 2,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라서 전략적인 2등급만 맞아도 나는 괜찮다. 이것만 최저 2등급 떠주면 나는 대학 갈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문제 구간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? 저는 31번, 40번을 배제한 나머지 유형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학생들 입장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본인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에서 점수를 내야 하잖아요. 안 풀리는 문제 유형도 붙잡고 있다가 맞출 수 있는 문제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등급이 흔들려 버리니까 차라리 안 풀어라 이 이야기는 아니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점수를 확보를 하고 건드는 게 효율적이다. 그 안에서도 2점짜리 문제들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80점대 한 중반쯤 가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30번대 문제들을 안 푸는 게 아니라 30번대 문제들 중 2점짜리에 먼저 풀어주고 그런 다음 3점짜리들로 넘어가라. 유형에 상관없이. 근데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한 1등급을 맡고 있었다라든지 혹은 뭔가 간단한 선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위를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문제들은 그냥 순서대로 풀고 가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좀 빼놓고 따로 푸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수능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타이밍에 본인들이 약한 유형이 뭔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. 나는 항상 뭐 삽입 틀린다. 항상 빈칸 추론 틀린다. 그거를 포인트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러면 그걸 마지막으로 푸는 게 좋다? 그렇죠. 그래야 좀
좀 더 충분히 집중하고 그다음 검토도 가능하고 네네.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그러면 30번째 문제들, 30번대 문제들 중에서 일단 2점짜리는 가능한 좀 빠른 시간 내에 풀어둬서 확보를 좀 해두고 점수를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약한 유형을 빼서 나머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킹을 마무리해 놓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돼 있을 때 왜냐면 사실은 한 몇 분 남았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순간부터 알잖아요. 막 손 벌벌 떨리고 그렇죠.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마킹부터 한 2점짜리들을 완료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꼭 빈칸을 마지막에 풀어 순서나 삽입을 먼저 풀어 이게 아니라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. 아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이 두 문제의 출발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18번, 19번. 19번. 네, 그래서 18번, 19번을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게 좋다. 맞습니다. 이 연습은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듣기 문제를 풀면서 26번, 7번, 8번 그 정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16, 17번을 두 번 들려주니까 한 번에 풀고 나서 20번이나 아니면 43, 4, 5번 정도를 도전해라. 맞죠? 맞습니다.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요? 그 다음에 이제 30번대에서는 35번과 40번 먼저 여기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하고 2점짜리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고 2점짜리 문제 집중. 그 다음 이제 3점짜리인데 3점짜리에서도 본인이 취약한 유형에다가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. 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취약 유형을 뒤로 빼서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네. 방향으로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 푸는 흐름, 플로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전략을 가미해서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놔야 가능한 부분이네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꼭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계속해서 좀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단 문제풀이 순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데코디였습니다.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요즘에 데코디라고 그랬더니 자꾸 되코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. 이게 요거는 제가 학생들을 좀 찾아내서 이 되코디 하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색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을까. 그죠? 저는 요즘 팔 빠져서 괜찮습니다. 저는 돼지라서 안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능 최소 2등급 확보 전략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코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